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서수환입니다. 오늘은 담석증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으로 담낭 절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석증이란 담낭에 생기는 돌을 모두 일컬어서 담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팥이나 요로에 생기는 결석을 요로결석이라고 하듯이 담낭 결석 또는 담석, 또 증상을 붙여서 담석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이 있으면서 염증이 있으면 담석에 의한 담낭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급성으로 오게 되면 급성 담석 담낭염, 만성으로 오게 되면 만성 담석 담낭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아주 잘생기는 민족도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남부 피마 인디언 같은 경우는 약 25세 이상 여성의 70% 정도가 담석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한국에서는 전체 유병률이 약 3%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여성이나 고연령에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담석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서는 비만이나 임신, 또 지방 과다한 음식을 드셨다든가, 또 경구 피임약을 드신다든가, 그리고 극심한 다이어트 자체가 담석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현재 담석 발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21년도를 보시면 담석증 환자가 24만 명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요. 약 10년 전에 2010년도에는 11만 명 정도, 2010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 10년 만에 2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석증의 증상은요, 증상이 실제로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서는 소화불량이라든가 구토, 또 심한 복통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오른쪽 윗배의 통증을 일으키고요. 또 명치 부위, 이 가운데 윗배에도 통증을 동반하는 이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또 식사 후에 심해지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담낭염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에 열이 난다든가 몸이 떨리는 오한 증상이라든가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고 폐혈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위경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위내시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는 담낭 초음파를 꼭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담석증 진단의 이 첫 번째 진단은 이 초음파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초음파에서 담석이 가장 잘 보이고요. 또 담낭벽이 두꺼워진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담낭벽 비후라고 하는데 초음파에서 손쉽게 아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담낭 용종이 있다든가 이런 다른 병변들도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복부 CT도 같이 시행을 하긴 하는데, 이 수술 전에 저희들이 복부 CT를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T에서는 담석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러면 담석증 치료로 담낭 절제술은 언제 해야 되나요? 증상이 없는 담석은 실제로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가벼운 증상,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담낭 절제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어도 약 3cm 이상의 단일 담석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 담낭암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꼭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담석 이외에도 1cm 이상의 담낭 용종은 담낭암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급성이나 만성 담낭염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을 동반하므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담낭 결석과 연관된 합병증인데요. 이 첫 번째는 총담관 결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낭에 있던 돌이 총담관으로 굴러 떨어져서 총담관 결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황달이나 복통을 다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담낭 절제술에 적응증이 되고요. 담석에 의한 췌장염이 유발이 되어도 담낭 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낭 선근증이라고 해서 담낭벽이 비유가 된 경우에도 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고요. 담낭 운동장애라고 또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담석이 있었을 때 이 담낭 절제를 시행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낭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아주 극심한 복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 아주 심한 경우는 혈압이 떨어지는 폐혈성 쇼크 상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방치되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심한 경우는 담낭이 염증이 심한 상태로 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공은 담낭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복막염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통이 있거나 담석증이 의심이 되시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복 담낭 절제 수술은 이 복벽에 한 약 5cm 정도의 절개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흉터가 크므로 통증이 심하고 이 절개된 부위에 장이 들러붙으면서 장유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85년도에 이런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독일에서 처음 보고가 되면서 복강경 수술은 배에 구멍을 한 3-4개 정도 뚫고 CO2 가스를 복강 내에 삽입해서 배를 부풀린 후에 시야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복강경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담낭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했고요. 실제로 1990년대 초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전체 담낭 절제 수술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90% 이상으로 복강경 수술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이 복강경 수술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수술입니다. 기존의 복강경 수술이 배에 구멍을 3-4개 내고 담낭을 절제하는 방식이었는데 단일공 수술은 말 그대로 배꼽에 구멍을 하나만 내고 담낭을 절제해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을 진행할 때 사실은 이제 서전의 이제 테크닉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은 기존 수술보다도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흉터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또 구멍을 작게 뚫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도 적어서 회복하시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담낭 절제 수술에서 저희들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구멍을 1-2개 더 내기도 합니다. 담낭은 생명에 꼭 필요한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절제를 안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에 절제해서 얻는 이득이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담석증이 확인이 되고 또 다른 담낭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꼭 담낭 수술하는 전문의를 만나서 상의를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 판단으로 수술을 미루시는 경우에 심한 담낭염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또 수술을 하기도 전에 폐혈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외과 전문의 서수환이었습니다.